자, 딱 두 가지 2023년도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한 해가 딱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한 달 정도는 내년을 좀 어떻게 계획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저축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2022년도 호랑이 해였죠?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도를 응원합니다. 올해는 뭐 월드컵도 있고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제 한 해가 정말 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22년도는 말이죠. 정말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뭐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속도가 진짜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몰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고 자산 가격도 많이 하락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들, 또 아쉬웠던 일들,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뒤로 하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는 2023년도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2023년도를 시작할 때 그냥 1월 1일 날 새해 아침에 그냥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아유 올해 그냥 잘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도 뭐 사실은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막 지적질 잘하고 벌써 이 컨셉 자체가 돈줄남이잖아. 돈줄남. 그냥 돈 하여튼 허투루 쓰면 그냥 혼줄 내고 뭐 이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돈줄남에서 여러분들한테 혼줄 내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미워서 그 개인 행동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익의 목적, 제 이야기를 듣고 좀이라도 변화가 되고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뭐 이 돈줄남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애완견 2마리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강아지에다가 옷 입히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혀를 찼어요, 저도. 아유, 진짜 참 밥 먹고 할 짓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끈이라도 좀 풀어놓고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참 이 애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얘 아닙니까? 바비, 순백이. 진짜 얘네들을 키워보니까 얘네들한테 왜 옷을 입히고 얘네들한테 좋은 걸 해주고 사랑을 주는지를, 내가 진짜 강아지 안 키울 때는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세상 말세다. 무슨 강아지한테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옛날에 말 함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내 인생에서 얘네들이 진짜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말 진짜 인생에 정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놀러 가지도 않고 정말 그 짠돌이 짓을 하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놀러 가는 게 얘네들하고 제주도 가는 거거든요. 진짜 저는 뭐 해외여행은 당연히 안 가고 국내 여행도 제주도 저도 사실 안 갔는데 유일하게 얘네들하고 가는 여행이 그 1년에 한 번 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가까운데 어디 나들이 하는 거 말고는. 진짜 안 경험해 보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멘토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 그냥 돈만 모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돈 모으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내 자산이 뭐 남들한테 얘기하면 좀 창피한 수준이긴 하지만 뭐 남들이 뭐 100억, 200억 부자 앞에서야 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그 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내가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뭔가 자산을 불려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인생을 재미로 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이젠 돈도 싫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는 게 참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뭔가 쇼킹한 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책을 여태까지 6권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법칙, 그리고 2016년 맞벌이 부자들, 2017년 잘 모이는 공식, 2018년 제가 냈던 책 중에선 가장 빅히트를 기록한 10세 이상을 찍었는데,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2020년에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입니다. 자, 연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2015, 16, 17, 18, 20, 22 정말 한 해도 안 거르고 거르긴 걸렀네요. 2019년하고 2021년. 근데 정말 계속해서 책을 쓰고 있잖아요. 뭐 작가님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작가인가 보다. 그러고 나는 계속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무언가를 창작하고 만들어내는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물론 저는 이제 뭐 프리랜서니까 당연히 내 일이 나의 삶이고 내 삶이 결국 경제활동이고 뭐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건데 뭔가 내가 좋아하고 몰입하고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면서 시간 보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만 저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돈줄남도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지쳐서 못하죠. 매주 이렇게 영상을 2개씩, 3개씩 못하죠.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저걸 왜 재밌다? 아니, 돈 모으는 게 왜 재밌다 그래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죠. 네오포비아. 자, 포비아라는 게 이제 공포인데 여러 가지 포비아가 있습니다. 뭐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뭐 아크로포비아라고 그러죠. 보통 뭐 폐쇄공포증, 뭐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공포가 있지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포가 있잖아요. 뭐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 갇혀 있으면 공포. 자, 그럼 네오포비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어르신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배우면 금방 하는데 막 나 못해 막 이러죠. 그게 네오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그 힘든 거 약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을 해봐라 그러면 나 못해 내가 조금만 참고 한두 달, 석 달 해보면요.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재밌구나, 굉장히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가고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네오포비아가 여러분들의 저축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봤어? 라는 말 있죠. 유명한 말. 정주영 현대그룹 그 창립 회장님 이거 해봤어?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거 해봤어? 밑에서 뭐라고 하면은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럼 해봤어? 이렇게 맨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라.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지금 현대그룹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달인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독하게 돈 모으는 거 해봤어요? 이거 물어보잖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강아지 키우기 전에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키워보니까 이게 왜 사랑스러운지 알잖아. 돈 모으기도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돈 쓰는 게 재밌지 돈 모으는 게 어떻게 재밌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한번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시자. 제가 올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제가 34세 남자 직장인인데 통장에 잔고가 2억 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34세 직장인인데 통장에 2억 원이 있어. 이게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모은 거예요. 저의 젊은 시절을 진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통장의 잔고만 봐도 기분이 좋다는 거야. 저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뭐 쇼핑, 그 다음에 뭐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놀이동산 가고 뭐 무한도전처럼 이렇게 재밌는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이건 뭐 즐기다라고 했죠. 재미, fun and enjoy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뭐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트레킹을 가거나 뭔가에 도전하는 보람과 성취도 재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하고 보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미하고 보람. 여러분은 보람을 추구하십니까? 재미를 추구하십니까? 아니, 둘 다 추구해야죠. 근데 문제는 보람은 말이죠. 페인,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과 노력이 있으면 보람이 되는 거고, 땀과 노력은 없고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나 좀 즐겁게 해봐. 날 좀 엔터테인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재미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엔터테인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엔터테인으로만 채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0대 때 제 동기 중에 30대에 BMW를 타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거의 20년 넘게 만난 거야. 그 동기를. 근데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지. 야, 지금도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차를 왜 그렇게 차에 꽂혀가지고 차에 막 치장을 하고 뭐 이상한 거 달고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젊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독하게 돈 모으는 재미에 한번 2023년도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새해 한 달을 앞두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1년간 얼마를 모을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얼마를 모을 것. 자, 연봉이 4천이에요? 연봉이 3천이에요? 연봉이 4천이에요? 자, 그럼 4천 중에 내년에 4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저축할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몇 퍼센트를 모을 건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몇 퍼센트가 남죠. 그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남는 건 써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계획은 뭐냐? 1년에 얼마를 어디에 쓸 건가를 계획해야 돼. 자, 그런데 1년에 얼마를은 제가 색깔을 이렇게 회색으로 했죠. 왜 회색으로 했냐? 이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위에서 1년에 얼마를 모을 건가 정하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얼마를 쓸 건가가 나오니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1년에 얼마를 모을 건가를 만들면 자동으로 1년에 얼마를 쓸 건가가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이 1년에 얼마를 어디에 쓸 건가 이거를 계획을 해야 돼요. 자, 딱 두 가지 2023년도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내년도 연봉 중에 몇 퍼센트를 저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남는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올해 돈줄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첫 번째 국민적금 155 뭐였죠? 5년 안에 1억 만드는 국민적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냥 이 155만 원 그냥 집어넣고 5년만 가면 그냥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이걸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저축 지르기라는 말 했죠. 소비 지르기가 아니라 저축 지르기라는 말씀드렸죠. 저축을 먼저 해보는 거죠. 선빵, 제가 선빵이라는 말씀드렸죠. 선빵, 강제저축 이런 말 했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월급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공금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과 여러분이 나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도 한 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1년간 내년에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간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자,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 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올해 돈줄남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예산입니다.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얼마로 가져갈 건지 요거를 계획을 세워. 이거 참 재밌단 말이에요. 왜 재밌냐? 정말 작은 돈 갖고 고민해가지고 그 외식비는 몇 퍼센트라고 쇼핑은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게 얼마나 재밌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막 정말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는 재미, 정말 돈을 무한대로 써라 그러면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돈줄남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뭡니까? 계절 지출, 명절, 이벤트, 여행, 겨울옷 이런 것들에 얼마를 쓸 건지를 계획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년 새로운 새해 계획은 이걸로 끝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죠. 저축은 결국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소비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산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지금 2023년 한 달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